앞서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 판결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은 1심 유죄로 돌아갔습니다. 형량까지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죄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후보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즉각 박탈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을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는 대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이 나오면서 조작됐다고 한 발언. 자,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 대법원의 결론은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유죄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5년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대법원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볼 때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서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오류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발언도 기소가 됐었죠. 자, 2심에선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은 백현동 개발이 아닌 다른 개발을 의미한 거였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법원은 그 협박 발언도 직무유기 발언도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뒤집었습니다.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단번에 4단계나 올려준 걸 두고 성남시가 특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불가피하게 바꾼 것으로 협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 중 핵심 쟁점은 이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는 일반인과는 다르다면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엄격하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골프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였을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